눈꺼풀 건강 관리를 위해 하는 온찜질, 정확하고 안전하게 해야 눈꺼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온찜질 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길안과병원 이상목입니다. 제가 오늘 안구건조증 관리를 위한 온찜질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온찜질하고 그 다음에 눈꺼풀 세정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순서는 온찜질을 먼저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세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이렇게 조금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이런 소파나 의자 같은 데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랫동안 조금 이렇게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찜질용 팩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구입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더 좋고요. 예전에는 이런 수건을 이용하는 방법도 초창기에는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 사실 수건을 이용하게 되면 눈 주변에 이제 물이 묻으면서 그게 이제 증발하게 되면서 네. 온도가 오히려 떨어져서 효과가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최근에는 보고가 돼서, 혹시 수건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적신 다음에 비닐로 싸서 네. 눈이 젖지 않게, 눈꺼풀이 젖지 않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찜질팩은 거의 사용법에 보시면 몇 분 정도 돌리라 이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시간을 잘 준수를 해주셔야 되고, 사실은 이제 온찜질을 하면서 눈꺼풀에 화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좀 있습니다. 생각보다 눈꺼풀이 굉장히 조직이 약하고 이런 화상에도 예민하기 때문에 너무 온도를 높이시면 안 되고요. 40에서 45도 정도,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권하고 있는 시간을 절대로 넘어서 렌즈를 돌리시거나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5에서 20초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초 정도 전자레인지에서 따뜻하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따뜻하게 물을 데펴가지고 거기다 이제 담궈 놓으면 조금 더 온도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데 사실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그쵸.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걸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조금만 뒤로 기대 보실까요? 충분히 따뜻해진 그 찜질팩을 눈에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렇게 이제 따뜻하게 찜질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살짝 눌러줘 보세요. 살짝. 예, 그렇죠. 살짝. 그리고 잠깐 또 쉬었다가 계속 누르지 마시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살짝 눌러주시는 건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누르고 있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이제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네, 조금 더 세게 눌러봐주세요. 네, 그렇죠. 지금처럼. 네, 그렇게 눌러봐 주시면 눈꺼풀 온찜질을 하는 목적은 눈꺼풀 안에 기름이 굳으면서 막히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온찜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흐물흐물해진 기름을 방금처럼 이렇게 눌러줌으로써 이렇게 배출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중간중간에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계속 눈을 누르고 있으면 눈의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20분이 지나서 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찜질팩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건을 이렇게 비닐봉지에 싸서, 젖은 수건을 비닐봉지에 싸서 렌즈에 돌려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특히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건데, 이런 이제 눈 마사지 기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눈 마사지 제품 자체에 온찜질 기능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한 가지 문제는, 저희가 눈 마사지 자체는 안구건조증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안과 의사들이 조금 걱정을 하는 게, 눈을 이렇게 마사지로 이렇게 때리게 되면 눈에 어떤 충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눈에 손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마사지에서 저는 마사지 기능은 되도록이면 쓰지 마시고, 아니면 이제 제일 약한 걸로 조금만 하시고, 그 다음에 찜질 기능만 주로 이용을 하시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이제 전기로 되는 제품들의 장점은 온도를 계속 오랫동안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그런 찜질팩 같은 거나 수건 같은 경우에 중간에 식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0분 동안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번 정도 다시 또 돌려가지고 이어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시간은 보통 10분 이상, 20분까지 권하는데, 저는 온도를 조금 높게 하면 화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온도를 낮춰서 조금 길게 한 20분 정도 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조금 했잖아요. 네. 근데 눈이 앞이 좀 뿌얘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화끈거리는 것 같기도 한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눈꺼풀에 그 갇혀 있는 기름들이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은 그 성분이 변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독성이 좀 생기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찜질을 함으로써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이 뿌옇게 느끼게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따가운 느낌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로 끝나고 나서 살짝 식혀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름을 밖으로 배출을 안 시키고 계속 눈꺼풀에 가지고 있으면 눈꺼풀에 염증이 많이 생기겠죠, 그죠? 네, 그래서 반드시 자주 배출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기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인공 눈물을 넣어서 씻어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온찜질에 대해서 또 배워봤는데 또 마지막으로 또 해주실 말씀 있으신지. 그 온찜질은 가능하면 하루에 2번 이상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번 짧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한 번 하더라도 조금 길게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짧으면 기름이 이렇게 충분히 녹을 시간이 없게 되기 때문에 한 번 하더라도 기름을 완전히 녹여가지고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횟수보다는 사실은 시간이 더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여유가 없으면 물론 조금 온도를 높여서 45도도 넘지 않게 해야 되겠지만, 짧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40도 근처로 안전하게 조금 길게 20분 정도 한번 하실 때 해주시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온찜질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셔서 안구건조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